만약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 혹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능력 단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글쓰기를 고를 거예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는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짜는지, 제품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등 이 각각의 스킬들에만 집중할 땐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한 순간 저는 돈이 벌리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파레토의 법칙을 자주 떠올립니다. 결과의 80%는 단 20%의 핵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죠. 저에게 있어서 그 20%의 핵심 능력이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하면 고객에게 더 호소력 있고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 혹은 내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연결해주는 중심에 항상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각각의 스킬을 연결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비로소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점이 바로 글쓰기라는 능력이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판매. 저는 진심으로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누가 예전에 알려줬으면 했었어요. 왜 유튜브를 키우는가? 판매하려고. 왜 광고를 하는가? 판매하려고. 왜 사람을 채용하는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더 많이 판매하려고. 왜 투자를 받는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예전에는 SNS를 어떻게 시작하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퍼널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뭘 팔아야 되지? 이런 온갖 복잡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이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무엇이 제품이지? 어떻게 팔지? 그리고 모든 제품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제품은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모든 제품은 결국 언제나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글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글쓰기가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누군가의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글쓰기의 차이점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잘 정돈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판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높은 소득을 얻는다, 원하는 이상형을 얻는다, 원하는 직장을 얻는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누군가를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생각을 전달해야 하죠. 그리고 생각과 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돈 버는 것은 제품과 판매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과 판매는 모두 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쓰기라는 도구를 마스터한다면 제품과 판매에 대한 80%를 익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왜 꼭 글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은 무질서이고 글은 질서이다. 이건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복잡한 형태로 꼬였는지 말이에요.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요.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지 않는 생각들은 그저 처리되지 않는 하나의 식재료일 뿐이고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한 생각들이야말로 비로소 이용 가능한 영양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요리인 셈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모델을 형성한다. 저는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말을 잘하는 사람 혹은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생각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생각 모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정보를 넣으면 특정한 논리적 과정을 따라서 B가 나오는 거죠. 즉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잘 정리된 논리 세트를 여러 개 두고 있고 그것을 그때그때 적절한 상황에 맞게 꺼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총으로 주장이라는 목표물을 겨냥하고 논리라는 총알을 가득 채운 채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구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글쓰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잘 가다듬어진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자신의 체계적인 사고 모델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콘텐츠는 글이다. 그리고 콘텐츠는 돈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수가 있어요. 수요가 있기 전 당연히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가도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바로 콘텐츠를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라는 의미는 단순히 유튜브,
블로그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전단지,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보이는 광고, 유튜브 영상, 도서관에 있는 책, 심지어 어제 산 가전제품 속 제품 사용 설명서, 그리고 모든 콘텐츠는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콘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글이며 해당 글이 특정한 형태로 변형된 걸 뿐입니다. 레버리지 이꼴 자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이다. 그러나 사실은 최대한 많은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들을 늘려나가야 해요.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회사,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돈, 나를 위해 일해주는 콘텐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것들 중 사람을 제외하고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24시간 우리들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콘텐츠라는 수단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고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그게 콘텐츠니까요. 게다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즉 콘텐츠는 가장 사용하기 쉽고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글입니다. 전자책, 강의, 컨설팅 등 디지털 제품을 만들면 비용은 0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비용은 0원. 이게 바로 앞으로의 새로운 자유의 공식입니다. 순수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순수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 중 하나는 삶의 최대한 많은 시간과 영역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언행은 통제할 수 없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다. 교통체증은 통제할 수 없다. 문제가 터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매일 바른 태도와 품행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매일 자신의 차분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글쓰기는 마치 복싱에서 섀도우 복싱과 같아요. 마치 상대방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싸움을 연습하는 것이죠. 글쓰기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어요. 바로 나 vs 나의 싸움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연습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이 사실이 제가 글쓰기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 제가 콘텐츠 분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조회수가 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에요. 물론 비판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라면 글을 쓰는 동안 지루함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아라는 분야가 돈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싱글 남성인데다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아직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과연 육아에 대한 글을 쓴다면 어떠한 열정이나 흥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즉 자신이 글을 쓰는 동안 지루함을 느낀다면 높은 확률로 보는 사람들 또한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창작 활동은 정말 장기간을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인데 내가 쓴 글이 아무에게도 반응이 없고 스스로 정작 만들면서 지루함을 느끼면 글쓰기를 오랜 기간 이어나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동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 무엇이든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해당 주제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본다든지 왜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추천 방식은 다른 사람이 가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글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답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이는 자신을 전문가로서 포지셔닝함과 동시에 만약 본인의 제품이 있다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글쓰기 구조를 따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몸이 좋은 사람이 알려주는 자세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 혹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했던 방식은 스스로가 잘 읽혔던 글들 혹은 영상들을 역으로 분석했던 것이에요. 이때 핵심은 베끼는 것이 아닌 어떤 흐름과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곤 해요. 이 글에서 내가 던지고 싶은 단 한 가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목차를 구성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글쓰기다. 이런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봅시다.
그럼 동시에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저는 가상의 청중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왜에 대한 답변을 쭉 적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글쓰기인 이유는 첫 번째, 글쓰기를 익히면 돈 버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돈은 콘텐츠 속에 있고 콘텐츠는 돈이다. 세 번째, 진짜 부를 얻는 방법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라 글을 작성합니다.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이 메시지는 중요한가? 메시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자들은 이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글쓰기는 열정을 가지고 불태워서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마치 일종의 근육과 같아서 며칠간만 글을 쓰지 않아도 글쓰기 근육이 퇴화하고 말죠. 제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지금까지 반드시 지킨 원칙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일을 하기 전 반드시 바로 3시간은 창의적 활동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때를 활용해서 보통은 글쓰기를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브레이밍 스토밍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자마자의 순간이 뇌가 가장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1시간을 글쓰기에 할애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 업로드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요. 스스로 부끄러운 작업들을 세상에 끊임없이 공유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누군가의 밑에서 끊임없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 곳이나 좋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는 것을 시작을 해보세요. 추가적으로 데드라인 관점에서도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꽤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데드라인이 없으면 늘어지게 돼요.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두고 공개적으로 업로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럼 청중들을 상대로 약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콘텐츠 발행 일정을 지키는 것이 편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신의 것을 창조하거나 남의 것을 창조하거나, 즉 자신의 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것을 창조하면서 살아야 해요. 전자는 나에게 통제권이 있고 후자는 남에게 통제권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삶의 통제권이 온전히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수입 수준은 어땠으면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각이 곧 창조하는 것이고 글쓰기가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